이번 시간은 기본 교류 회로입니다. 기본 교류 회로에 들어가기 전에 회로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로 소자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저항의 기호는 R, 단위는 옴이고 인덕터의 기호는 L, 단위는 헨리예요. 커패시터의 기호는 C고 단위는 페럿입니다. 회로도 기호는 저항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인덕터는 이렇게 꼬불꼬불 돼지꼬리 같이 생겼어요. 커패시터는 짝대기 2개. 그러면 각각 직류 회로와 교류 회로에서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저항은 직류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류에서도 직류 회로와 같이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덕터는요, 코일이에요. 인덕터를 얘기하려면 자기장과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자기장은요, 여기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는 실험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 모양이요, 이렇게 돼요. 이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자기장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석을 이러한 코일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 자석을 코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순간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류가 바깥에 있을 때도 아니고 안에 있을 때도 아니고 이 자석이 움직일 때만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유도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전류는요. 이 도선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면요. 이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렇게 코일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덕터로 돌아가서 인덕터에 직류 전압을 인가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직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자기장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장이 형성됐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아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전류가 유도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유도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류가 이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다른 전류가 유도돼요.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직류잖아요. 이 방향으로 계속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나요? 어떤 전류의 변화가 생겨요? 아니죠. 처음에만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유도가 되고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데 나중에는 보통 도선과 같이 계속 전류가 흘러요. 이번에는 이 인덕터에 교류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코일에 교류 전압을 인가해 주면 아까 직류와 같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또 전류가 유도될 거예요. 자, 근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잖아요. 방향이. 플러스를 인가했을 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전류가 유도돼서 이쪽으로 흐르는 이 전류를 방해했어요. 흐르지 못하게 반대 방향의 전류가 또 유도되면서 이 전류를 방해했어. 근데 그때쯤 되니까 다시 이 전류의 방향,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공급되는 전류의 방향이 또 바뀌면서 다시 자기장의 변화가 또 생기고 그러면 또 전류가 유도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급한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또 흐르고 그럼 이때 또 이 전압의 방향이 또 바뀌면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반복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없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매우 방해가 돼요. 이렇게 인덕터는 교류 전압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커패시터를 볼게요. 커패시터는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커패시터는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도체 사이에 어떤 유전체가 끼워져 있는 형태예요. 이게 전기가 통하진 않지만 전기장 안에 있으면 어떤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커패시터에 먼저 직류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하면 왼쪽 판에는 플러스를 띄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유전체의 내부가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그리고 직류니까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인가되잖아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기가 띄죠. 이렇게 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직류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다면 이 안의 유전체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전하의 이동이 돼요. 그렇다면 전류가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끊어내면은 아까 저장됐죠? 이건 충전이었고 전압을 끊어내면 그 이후에는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류는 어떨까요? 교류는 플러스의 전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이 안에는 마이너스가 형성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또 내부는 플러스가 형성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의 전압이 인가되면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내부는 플러스,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내부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되겠죠. 또 플러스가 인가되면 아까와 같고 마이너스 가면 또 아까와 같죠. 이렇게 되면 유전체가 안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전류가 잘 통할 수 있을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덕터는요, 직류에서 어떤 유도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냥 도선으로 흐르기도 해요. 근데 교류일 땐 어땠어요? 방해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커패시터는요, 직류에서 충전, 방전도 하고 근데 계속해서 전류를 인가하면 전류는 통하지 않아요. 자, 교류일 때는요, 방해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저항은 직류에서도 교류에서도 방해하고 인덕터는 직류에서 유도, 교류에서는 방해, 커패시터는 충전, 방전, 교류에서는 방해 역할을 해요.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저항하고 다르게 교류에서만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죠. 이렇게 교류에서만 방해하는 이것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류에서 방해하는 역할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죠. 요 세 개를 다 묶어서 임피던스라고 해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임피던스는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렇게 세 개의 방해하는 모든 값을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리액턴스는 인덕터와 커패시터에서 나타나는 저항만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미턴스는요,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우리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드미턴스도 똑같아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 이렇게 표현합니다.